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소통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장님들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사장님들 앉아 계시니까 사장님들 보면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이쪽에 쓰면 되나요? 아니면 이쪽으로 갈까요? 괜찮으세요? 네. 저 오늘 타이틀을 봐도 딱 알겠죠? 요즘 위기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제가 저도 이제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여러 시련을 겪고 극복을 해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전달을 하고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 이런 타이틀을 좀 정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 만나면서도 얘기 많이 하는데, 주위는 혹시 어떤지 혹시 아세요? 사장님들, 혹시 주위가 어떠세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다들 집콕만 하고 계세요? 그러고 계시는지 하여튼 한번 보세요. 근데 저도 동생이 미국에 사는데 맨 처음에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요, 미국에 있는 동생이 저희 부모님 보고 여기 미국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거기 있으면 위험한 거 아니냐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사태가 바뀌었잖아요. 미국 갔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는 동영상이 있어서 요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소리 나야 되는데, 엄마가 해치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이거 보고 나서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저기 나와요? 소리 나와요? 네, 소리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Come here 이래요. 가요. 지금 미국의 사태가 이래요, 지금. 애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를 내 동생이 보내주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도리어 제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잘 있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이러기는 하는데요. 요즘 좀 전체가 다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상태예요. 근데 저는요, 이제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완전히 정말 제가 아까도 이제 LG 데이콤 얘기하셨는데, LG랑 합병될 시기가 있었어요. 데이콤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LG 회사가 우리 이제 데이콤이 주인이 없는 회사예요. 되게 전문 기업이어가지고 전문인 사장님이 한 3년, 5년마다 이렇게 바뀌시면서 하시는 그런 그룹이었고, 완전 외국인 기업 같았어요. 너무 좋은 회사였는데, 이제 LG랑 합병되는 과정에 제가 그때 30대 한 중반 정도 됐었거든요.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합병 과정 속에 저희가 80일간 파업을 해요. 길바닥에. 완전 너무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파업을 하는데요. 그때 저한테는 제 생애 가장 큰 위기였어요. 근데 저는 이 위기가 완전 기회가 된 사람이거든요. 네, 만약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때는 완전 바닥이라고 생각했었죠. 제 인생에요. 뭐 이렇게 해다가는 저는 이제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그냥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위기가 닥침으로 인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3일 앞도 못 보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때 그런 바닥이 없었으면 저는 사실 안주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위기를 딱 겪고 2년 동안 일을 찾으면서 누스킨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느 한 사람은 이 위기가 기회가 돼요. 근데 제가 그때도요, 합병되고 나서 LG 데이콤을 다니면서, 지금 LG U 플러스가 됐죠? 이제 이 데이콤이라는 이름도 없어졌어요. 그때 나온 사람이요, 제가 보기에는 5%도 안 돼요.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LG 데이콤이 되면서 이제 저 2년 동안을 너무 힘들게 다녔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일을 찾았었어요. 근데 그 생활에 다시 안주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선배님과 동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그들은 뭘 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예요. 네. 저는요, 완전히 그들과 다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런 위기가 왔어도 저는 그들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고 있지만, 저는 지금 내 파트너들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겪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를 고민해요. 네. 그리고 제가 100만 장자가 됐는데, 저번에 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500만 장자 목표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500만 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완전 다른 결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위기에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거기에 도태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어떤 리더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후퇴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뉴스킨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같이 이렇게 힘든 시기, 내가 뉴스킨 하면서 계속 수월했나? 뉴스킨 하면서 계속 수월하세요? 저기 레지나 사장님 제일 수월하셨을 분이잖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 수월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예, 저희가 보기엔 제일 부러운 분이거든요. 제일 빨리 백만장자 가시고 막 그러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한테나 뉴스킨은 그렇게 그다지 수월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를 이렇게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면서 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극복이 되어 왔는지.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와닿았던 거, 제일 많이 맞부딪혔던 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사람들은요, 많이 피해요. 눈을 막아버리고 두려움에 그냥 나는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를 극복해 왔다는 건 그냥 직시했던 것 같아요. 직시하고 그냥 마주 섰어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그래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일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제가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너무 의욕적이었죠. 왜냐면 2년 동안 일을 찾았고, 이 일이 너무 좋았고, 제 얼굴이 바뀜으로 인해서 뭐 완전히 100% 확신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한테 이걸 전달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과 뭔가 사업을 전달하고 인생이 바뀌는 과정은 좀 틀린 거예요. 그냥 제품 정도만 하면 서로 좋아 하고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사업을 전달한다는 거는.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거의 이렇게, 이게 약간 이제 초기 때잖아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겠지만, 나잘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조건 나처럼 해야 돼. 이 사람이. 그리고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나처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한테는 그게 만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상대방을 파악을 안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만 하고 한 거죠. 내 입장에서만. 그래서 이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까지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초기에.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되게 많이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완전 제가 이렇게 많이 뭐가 이렇게 난 게 이렇게 깎였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서 뭔가 나로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인정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생각할 게 이거더라고요. 이거는 제 얘기도 되기는 하지만 제 파트너들한테도 얘기하고 여러분들 사장님들한테도 얘기할 부분인데요. 제가 뭔가 막 힘들고 이랬을 때 내가 방향을 올바르게 가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저는 이거예요. 뉴스킨이 어떤 일인지 확실히 알고 시작하고 있느냐. 근데 대부분이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2년 동안 일을 찾고 이 일을 사업적으로 알아보고 내가 찾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권리 수익? 레버리지? 좋아. 나 이런 거 찾았었어. 평생 직장 될 수 있는 거? 뭔가 평생 직업 가질 수 있는 거? 막 이런 걸 찾았는데 결국에 제가 뉴스킨이 어떤 일인지 제대로 안 건 제 얼굴이 바뀌어서였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강의에도 나온 것처럼. 그러면서 제 얼굴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게 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게 영향력으로 미쳐지는 거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그때 보상을 완전히 다 하나하나 다 살펴봤다고 그랬잖아요. 예, 막 수학적으로 막 보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뉴스킨이 뭔지를 알았어요. 저한테 어떤 도구인지를.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열심히 정말 힘들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왔어요. 근데 다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돈이 안 된다고 투잡하는 사람들. 다시. 그래서 저는 그래요. 뉴스킨이 어떤 일인지 제대로 알고 시작하셨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각오하고 시작해야 누스킨을 제대로 알고 시작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12년 동안 할 일을 3년 안에 했다는 게 저는 그걸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연봉이 제가 저한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로부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한테 낭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계산법으로 확실하게. 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각오하고 힘듦을 각오하고, 근데 거기에 대비는 해야겠죠. 대비 없이 그만두면 안 돼요. 네, 대비는 해야겠죠. 대비를 하고 3년 안에는 내가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서 이걸 해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고 시작을 한 거고, 그거는 누스킨이 어떤 일인지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가치를 제대로 느끼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 백서머 강의에도 에이지락 제품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에이지락 가치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가치를 제대로 느끼고 그 가치를 전달하라고 그래요. 제품에 무슨 이해를 도우려고 하지 말고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이 가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달하라고 해요. 그러면 너무 쉽고요. 이 일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누스킨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시작하는지를 다시 한번 내 방향성을 다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돈부터 시작해요. 돈의 가치. 저도 그랬죠, 처음에. 당연히 평생 직업으로 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있고 내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돈이 어떤 가치라고 생각하면은 처음에 이게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되게 힘든 일이죠. 우리 저 직장 다녔어요. 직장 다닐 때도 이것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들 많잖아요. 인간관계.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이 부딪혔어요. 근데 인간관계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핑계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네. 결국에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혹시 뭐 저도 이렇게 많이 봤지만 스폰서님들이, 저희 스폰서님, 저 원전사님도 마찬가지시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 도움도 못 받았어요. 김범준 사장님이 바로 위셨기 때문에. 뭐 위에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그때 20, 30대 시절에 우리가 그냥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힘든 상황? 뭐 정말 스폰서가 그냥 시쳇말로 그지 같아. 그러더라도 제가 이걸 비전을 보면 그게 별로 저는 그렇게 별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힘들긴 하죠.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처음에 이 일을 알아볼 때 먼저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오픈마인드고 2년 동안 모든 일을 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당연히 A사 있죠. A사에서도 저한테 컨택이 왔어요. 왜냐하면 제 회사의 후배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완전히 오픈마인드였기 때문에 막 거길 가고, 저 지금 뭐 랠리 같은 것도 막 가고 제품도 써보고 막 이랬어요. 근데 왠지 그쪽에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되게 막 이렇게 뭔가 신격화되고 되게 부담스럽게 하고 그래서 이건 왠지 내키지 않아. 그러고 나서 누스킨에 왔는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되게 단순했어요. 이건 나한테 맞을 것 같아. 근데 이게요, 되게 위험한 결정이더라고요. 이게요, 사람이에서 시작하면 사람이에서 그만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관계 중요하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 사람이 몰려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일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 때문에 이거 시작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뭘 보고 시작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위 상황, 주변 환경, 이 주변을 엄청 중요시하는 사람들. 지금도 제 파트너, 4대 파트너 중에 한 분 계세요. 계속해서 애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막 이래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내가 가치를 느껴서 이런 게 나한테 방해 요소가 될까요? 결국에 쥐도 잘 살게 하려고 제가 누스킨 시작한 거 아닐까요? 네. 전 그렇거든요. 그때 제 희망사항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제 주위 사람들까지 다 아무 걱정 없게 해주고 싶어요. 네. 뭐 어디 가면은 돈은 누가 내고 이러지 않고요. 형제끼리도 그냥 내가 다 내고 막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런 상황. 이게 내 방향을 올바르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엔 나라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라는 거. 그래서 뭐 가장 여러분이 잘 많이 알 수 있는 건 탱코아죠. 탱코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요, 그때 제가 여기 오셔서 말씀드렸죠. 제가 모닝스쿨 때 했던 말씀도 그거잖아요. 제 파트너 얘기를 하면서 했었잖아요. 정말요, 그 일반적인 본인의 그 어떤 생활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네.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일단 성실하고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사실 누스키는 게으르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이거는 기본이고요. 저는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나. 그거는요, 누스킨이 좋은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엇도 필요 없이 누스킨이어야만 하는 이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하는 누스킨이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즐거우려고 누스킨 했거든요. 저는 예전에 LG데이컴 다녔을 때요, 뭐 그냥 상사. 데이컴 다닐 때는 토요일에도 놀고, 뭐 1년에 몇 번씩 해외도 가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는데, LG는 하루 쉬는 것도 뭐라 그래. 그래. 그래, 그냥 참지 뭐. 이러면 되는데, 제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끼어 맞춰 있는 상태. 내 어떤 선택이나 내 의지에 따라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거. 그래서 저는 누스킨이 좋은 이유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요. 네. 저는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확신, 여러분의 이 확신의 크기를 점점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거를 시작할 때 100%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막 흔들리고 뭔가 부딪히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3년 동안의 그 목표, 루비라는 목표를 가지는 그 중간에도 사실은 한 1년 반은 헤매고요. 제가 루비까지 가는 그 시간은 딱 6개월 집중을 제대로 해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확신의 크기. 그때 제가 이 얘기도 가끔씩 제가 하는데, 그때 이경옥 사장님이 그 강의를 하실 때, 그러니까 딱 한 줄에 제가 그때 완전히 깼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100% 리크루팅이 되어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많은 100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데 딱 저하고 1대1로 딱 저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서 너무 놀랐어요. 제 자신한테.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 30%, 40%인 것 같은 느낌? 전 100%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를 더 키웠어요. 제가 100% 리크루팅이 되어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이걸 키웠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거는 뭐 정답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요. 리더 사장님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저 본성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분, 천성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네. 거기에 기대를 걸지 마세요. 저도 안 바뀌는데. 네. 근데 뭘 변화를 하냐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같은 방향을 가면 돼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면 내가 거기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12라인, 15라인 옛날에 이제 팀밀리트 하고 그러는데 15라인이 다 팀밀리트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너무 내가 욕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제대로 보여주면, 아까 제가 어떤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열정을 아까 100% 리크루팅 했잖아요. 100% 채웠어요. 그럼 나와 같은 열정을 가진 리더를 찾는 거예요. 했는데 아니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냥 찾아.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리더감은 나와요. 근데 내가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왜 나는 이러지? 나는 왜 이런 사람만 오지? 나는 왜 이렇게 성공하는 리더가 없지? 뭐지? 주의 탓만 하는 거죠. 네. 얘는 왜 이 모양이지? 내가 문제인데.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행동하고 또 행동하세요. 그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 네.
리더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팀에 얼마만큼 성장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요. 제대로 된 리더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일은 이거예요. 사업의 비전을 제대로 알려주고요.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 저는요, 조금 약간 그런 부분에 조금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래서 좀 힘들어 할 거예요, 파트너들이. 어딜 가도 제가 제일 먼저 와 있어야 되고, 예. 모든 자리에는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아무리 힘든 자리라도 나오고, 예. 저는 그게 좀 제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내가 먼저 하고, 데모도 내가 먼저 많이 하고, 예. 왜냐면은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봤다니까요. 똑같이 안 해요, 아무것도. 나 따라서. 예.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책임감이냐면은, 내가 이거를 전달한 책임감. 이 사람이 그래도 나로 인해서 누스킨을 보고 왔는데, 이 사람을 성공시켜야 하는 책임감. 네. 그게 그냥 저는 거기서 이제 욕심을 너무 넘은 거죠. 그래서 나랑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것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비전 제대로 알려주고, 내가 모범을 보이고, 같이 따라올 사람은 가는 거야. 제대로 그걸 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와요. 같이. 그래서 저는요, 제일 좋은 사람이요, 딱 이렇게 한 몇 달에서 한 1년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독립하고 이런 거 뭐 아무렇지 않아요. 알아서 해주면 너무 고마워요. 예. 네. 근데 그냥 루비가 돼도 계속 해줘야 되고, 막 BA가 돼도 계속 해줘야 되고, 막 다이아가 돼도 계속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그래서 뭔가 내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한 거를 그냥 제 해답은 그건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사업을 해오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화해야 될 시간이야. 변화. 근데 이 변화해야 되는 게 변화가 똑같아요. 여태까지 이 근본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지금은 조금 약간 툴이 바뀌어야 되고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저는요, 지금 이 시기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좀 당황했거든요. 근데 이 위기가 엄청나게 기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어요, 요즘.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죠? 디지털 노마드. 호모사피엔스가 뭔지 아세요? 폰으로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인류라는 거예요, 요즘은.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이 나와요. 뭐든지 다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그룹 미팅이나 팀 미팅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줌을 통해서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독서 미팅 따로 이렇게 줌으로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요번에 저희 GPS 미팅도 이렇게 사장님하고 하셨죠? 안 하셨어요, 아직요? 예, 저희 G7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이렇게 줌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거 아세요? 저는 되게 놀랐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누스킨 매출은 오히려 20%인가 매출이 오른 거 아세요, 혹시? 그때 1월에서 2월 이렇게 갔을 때요, 20%인가 올랐어요. 예, 그때 AM들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셨고, 저도 1월에는 좀 지춤하고 하다가 2월에서 이렇게 3월로 갔을 때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누스킨은요, 온라인만으로 가능해요. 저는 그 가능성을 이번에 느꼈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이렇게 여태까지 뭐 때문에 못 오고 이런 사람이 이제 핑계거리가 없어졌네? 예, 이제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할게요. 이런 핑계거리. 그래서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너무 좋은 거 있죠. 뭘 얘기만 하면 핑계를 얘기하니까 그 다음이 넘어가질 않았는데, 이제는 할래 안 할래요. 이제 나중에 할게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와, 이게 우리한테 또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와중에 이 불편함, 제가 이 얘기도 저번에 와서 했었어요.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G7 미팅 하는데요. 아니, 그 연세 있으신 이기자 사장님도 이거 오셔서 하는데, 줌 미팅 들어가가지고. 그때요, 오셨어요. 이게 한참 줌 미팅을 끝내고 오셨나봐요. 그러고 나서 정우숙 사장님하고 이기자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더맨더머셨던 거예요. 그 대화가. 나중에 보니까 줌 미팅을 서로 하시고 그걸 끊고 나오시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통화 중 상태잖아요, 아직.
근데 그 카카오톡에서 동영상이 안 된다고 막 이러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이렇게 해드리고 했더니 오 별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분도 하신다는 거죠. 도전하고 이걸 해야만 하니까 배우려고 하시고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지금 뭐 천만장자 이사님 되시는 뭐 이런 분들이 거기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준비팅 한다고 막 그거 배우고 그러셔야겠어요. 아니 그래도 하신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저희가 뭐 천만장자 이천만장자도 아닌데 당연히 불편함을 감수하고 해야죠. 이겨내야죠. 배워야죠. 해내야죠. 제가 혹시 여러분 요번에 TVN에서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팬데믹 쇼크에 관한 얘기를 해서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뭐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거기서 이 마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되게 유명한 스토리예요. 와인이 그 2003년도에 위기가 왔는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한번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또한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노키아 얘기가 나와요. 노키아는 어떻게 됐었죠? 카메라 카메라한다. 그 옛날 폰을 막 주장하다가 뭐 스마트폰이 뭐 되겠어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한, 그냥 이름도 없어진 회사죠.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도 사실 그거였어요. 제가 천리안이라는 본부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천리안 아세요? 천리안. 요즘 이제 다시 이게 돌아가니까 천리안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뭐 슬기로운 지금 의사생활 거기도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그 데이콤에서 천리안 때문에 거의 먹여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저희 본부가 엄청나게 돈도 잘 벌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뭐가 나왔어요? 이제 인터넷 시대가 갈 때쯤이었어요. 막 다음이 나오고 막 이럴 때. 제가 그때요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우리도 그러니까 천리안이 제일 비쌌잖아요. 유료 서비스 해가지고. 무료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뭔가 그런 기한을 몇 번을 올렸는데요.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20일이 걸려요. 그거를 결정하는데. 근데 결정이 안 돼. 네. 그러니까 변화해야 되는 시기에 변화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콤이 망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위기가 왔고 LG랑 합병이 되고 이렇게 먹히고 이러면서 위기가 온 거였거든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저기 자영업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태원에서. 죽겠어요. 근데 이 와중에 배달의 민족 이런 데는 엄청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어떻게 뭐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도태되고 싶으세요? 성장해야지. 그쵸? 네. 근데 전 누스킨드도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안에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엄청나게 성장해서 정말 대단한 리더가 나올 거고요. 누군가는 그냥 도태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분명히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좀 고민을 깊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이 시기에서 뭘 해야 되고, 누구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정말 고민하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지금 가장 크게 개인의 역량이 아주 고도로 필요할 때요. 여태까지 팀워크 이런 거 되게 하고 막 묻혀서 가고 막 이랬잖아요. 네. 지금은 본인의 실력을 올릴 때예요. 높일 때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때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웬만하면은 남이 안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하세요. 참 이거 어려운 얘기죠. 저도 50이 넘어가지고 참 이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요, 요즘 20대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뭐지? 정말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저는 20, 30대 리크루팅 하고 싶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SNS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3년 전에. 대부분의 분들 마찬가지, 제 나이 또래 뭐 저기 계신 리더님들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나를 오픈한다는 거 상상도 못해요. 너무 싫지 않아요? 이거를 왜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고 왜 니네가 내 생활을 알고 싶어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거를 깨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왜 시작을 했냐면, 미국에 갔다 왔는데 그런 시대가 왔대요. 그리고 미국, 그렇게 잘 안 되던 미국이, 유럽이 그런 SNS나 그 인터넷을 통해서 리더가 나오고 있대요. 그것도 젊은 사람이. 그래서 무조건 했어요. 해야 되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 불편해도 해야 되니까. 네. 자,
지금 개인의 역량이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나로부터 시작된 팀 구축의 시작이에요. 정말 엄청난 팀이 나올 수 있는 시작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해요. 목표의 정확성, 목표. 제가요, 이 목표가 정확하게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요번에 또 알았는데요. 제가 사실은요, 요번에 제주도 여행을 3월 달에 예전부터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1월달, 2월달 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졌어요. 못 가겠다 이러고. 결국엔 2명 남았고요. 1명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싱글 1명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혼자라도 간다 이랬어요. 그 목표를 버리질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 그게 위기가 많았겠어요. 지금 막 여기서 뻥뻥 터지고 막 그럴 때마다 이게 가야겠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게 다 가능해지고요. 내가 그걸 만들고 있더라니까요. 불가능한 거를. 근데 어느 순간에 못 가겠다 하니까 그래 이랬었지. 원래 안 되는 거였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표가 있고 없어지고의 그 상황에 따라서 명확하게 갈리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번에. 제가 이걸 결정을 하면서. 결국에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갔어요. 왜? 그러냐면 맨 마지막에 제가 3월 거의 그 20일경까지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뭐가 터졌죠? 유한모녀. 그때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 가는 걸 싫어해. 제주도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가는 과정에 내가 트렁크를 들고 가면 다들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 그러면 절대 지하철은 못 타겠다. 그럼 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갔다 오자. 막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니까 제가 그거는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자.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끝까지 놓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막 해결책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금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하여튼 나름대로 그걸 느꼈어요.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관점과 내 행동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목표가 되게 정확하셔야 돼요. 지금 목표는 여러분들 거의 다 이거잖아요. 그쵸? 이번에 발표됐죠? 10월 달에 인천. 되게 좋더라고요. 호텔이에요. 리조트. 예. 되게 좋고요. 거기서 이제 라이브 하면서 뉴페스타 1박 2일로 하고 그 다음에 하와이 석세스 트립이죠.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가는 거예요. 그냥요. 저희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요. 예. 도리어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조건들이 많아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에이지락 부스트 이제 발표됐죠. 예. 너무너무 기대되죠. 예. 이거는 그냥 루미스파하고 또 다르고 갈바닉하고는 또 다르게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들 필요로 하는 디바이스인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적어도 지금 BR 시작하시는 분은 BR 하나 크리에이터 하고 적어도 EBP 이상이 되셔야 9월 달에 선판매가 가능하죠. 네. 그럼 이게 목표가 되셔야죠. 당연히. 이게 다 이제 하와이까지 페스타 가고 하와이까지 가는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또 맞춰서 이것도 만들어주네. 베라.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요? 저희 있잖아요. 요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일 파트너들이 얘기 많이 하는 게 사람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데모를 어떻게 해요? 만나주질 않는데. 그래요. 그리고 초대를 하고 싶은데 강의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래요. 저는 저는 그것도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핑계 없애기 이렇게 만들어줬네? 핸드폰으로도 뷰티 컨설팅 다 되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이 사람한테 딱 맞게 그 사람 피부 상태,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맞게 딱 컨설팅 해주게 돼 있어요. 네. 그냥 핸드폰 가지고 하고 자기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데몬2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요거 나왔을 때, 파워 마스크 나왔을 때, 딱 제가 이게 강의 때도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요거 하나 만들어서 계속 카카오톡 보내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전달했어요. 그냥 제 반 했는데 반이 이렇게 달라진 거. 완전 달라졌죠. 5분 만에. 이거 보고 다 차겠다고 그러고 다 물어보고 그랬어도 사람 만나지 않고요. 카카오톡 막 전화 이래서 엄청 많이 전달했어요. 지금
그럼 이러면 돼요. 제 데모 툴을 저 하나 그냥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팀에서 파트너들이나 이렇게 대상으로 자기 데모 툴을 하나씩 만들으라고. 뭐든 상관없다고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거. 그래서 그거 하나 그냥 1, 2분, 뭐 5분 해가지고 만들어서 보내고 그걸로 데모하라고. 그리고 줌으로 서로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저희 또 했거든요. 갈바닉도 같이 하는 우리 사이에 화상 홈케어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시라는 거죠. 고민. 그리고 TR9T에 이어서 TR9가 나왔어요. 저는요. 이것도요. 제가 TR9T가 6년 전에 처음 2013년에 선판매 이제 10월 달에 할 때 저는 되게 운동을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운동을 계속 쉬다가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TR9T가 나온대요. 근데 TR9T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운동을 하지 않고도 살을 뺄 수 있는 거. 잘 먹고도 살을 뺄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제 몸에 임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일부러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하고 10월 달에 3개월 해가지고 저는 완벽하게 성공을 했거든요. 25.5%부터 시작했는데 18.9로 끝났고 2개월 아무것도 안 했는데 16.9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6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요. 18, 19 이 정도 유지하다가 제 파트너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 연세라고 그래요. 그 연세에 지방이 너무 없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20을 왔다 갔다 좀 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저는 TR9T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 슬림에스 먹고 그 한 달 나올 때 그럴 때 가끔 먹고 그랬지 별로 그렇게 막 그 6년 전처럼 그렇게 막 그게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막 정말 전혀 제대로 막 먹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TR9가 나온대요. 제가 어쩔게요? 저 사실 여태까지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TR9가 나온다. 아, 이제는 운동을 할 때구나. 왜냐면 이게 뭐예요? 피트니스잖아요. 운동을 하고 그래야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걸 또 전달할 수 있잖아요. 제가 또 그 세계에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필라테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필라테스를 오랫동안 했고 그래서 필라테스를 해야겠다 하고 했을 때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아이씨 안 되려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바디스타 90이라는 걸 윌그룹 내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화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뉴벤저스 여기 아시죠? 뉴벤저스 벌써 시작한 거 아세요? 아시죠? 거기는 워낙 전문가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기를 모으시는데 뭐 줌바 댄스, 뭐 트레인, 뭐 거기는 엄청 보고 있으면 엄청나더라고요. 그 홍보한 영상을 봤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그걸 화상으로 다 하는 거야. 1대1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근데 저희는 거기까지 못해요. 그런 전문가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자. 홈트. 그래서 우리 이름을 정했어요. 줌트라고. 네. 그래서 홈 트레이닝 원래 맨날 하고 그 바디스타 90 프로그램에 홈트를 계속 올리고 같이 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오프라인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걸 화상으로 옮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윌그룹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저 근데요. 달리기 이런 거 딥다 싫어해요.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랬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기구통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항상 저는 트레이너 옆에다 두고 헬스장 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거의. 달리는 사람, 마라톤을 도대체 왜 해? 이랬던 사람인데요. 제가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게 그 한참 그때 눈 온 날 생각나세요? 2월 초였어요. 하프 마라톤을 위해. 이날 있잖아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아침에 나갔는데요. 눈이 아까 저 없앤 게 눈이 막 와! 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프 마라톤을 지금 목표로 하고 뛰고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걸 계속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요 세상에 SNS에 그렇게 달리기 많이 하는 사람 젊은 애들 매일 달리고 동호회 많고 나 그런 줄 몰랐어요. 엄청 러닝에 관한 그 모임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한강 매일 달리고 막 근데 거의 대부분 젊어요. 네.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막 저기 하고 그러더라고요. 팔로우 하게 되고 같이 얘기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시작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어려워서 그렇지 시작만 했으면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함께 하니까. 저도 사실 이거 혼자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옆에서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매일 같이 격려해주고 그러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먹고. 그래서 이제 가끔씩 소비자들, 저희 그 아까 바디스타 90에 같이 하는 소비자들도 같이 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뛰고 나서, 저기 프로틴 먹고, 쉐이크 먹고, 이렇게 식사하고, 이거를 같이 이제 하는 거죠. 맨날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하면은 따라오더라고요. 예, 네, 그자연스럽게. 그리고 가끔 이렇게 등산도 가요. 왜냐면은 그 도와주시는 분이 근육이 좀 발달이 이게 좀 약간 펌핑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등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뛰고 있어요. 요번에 최근 이게 벚꽃 필 때 했는데, 지금 그 여의도가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자제하자 해가지고 저번 주는 쉬다가 요번 주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8시에 나가기로 했어요. 그땐 사람 없으니까 빨리 뛰고 2시간만 딱 하고 오자 그냥. 네. 보니까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주차장 이런 데는 다 폐쇄됐는데, 그래서 저는 꾸준함이 답이라고 해요. 뭐든지 시작은 어렵지 않는데, 저는 한번 시작하면 하겠다, 목표만 명확하면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어려우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이 꾸준함. 제대로 목표 두고 꾸준하게만 하면 우리 일은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볼게요. 제가 이제 저희 그 인바디 들어오셨죠, 다. 저희도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인바디 딱 갖다 놨는데요. 너무 좋아요. 맨날 하고 나서 보는데. 지금 골격근량이 저는 24점, 거의 24 이 정도, 23 뭐 이러는데 24.4까지 지금 24.4, 25까지 이렇게 막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 이런 적이 없어요, 6년 동안. 근데 근력 운동 하나도 안 해요. 유산소 운동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이런 데가 살이 찌잖아요. 이제 안 보이는 데가.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에서 저는 이 체중만 내리면 돼요. 워낙에 골격근량이 높기 때문에 체중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162에 지금 56kg 정도예요. 근데 제가 57, 58까지 막 나갔었어요. 이렇게 막 나이살이 찌니까. 근데 그게 지금 56.5인데 제 목표는 53kg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체지방률이 20이에요. 20.6%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6년 전에 TR 했을 때랑 비슷하게 18, 19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근력이 이 정도 되니까. 그리고 내장지방 50인데 40까지 내리려고요. 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그리고 저희 근력 이렇게 평균 이렇게 보면은 되게 고르고 좋은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위아래가 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왜 이거를 계속 제가 인바디 보고 이걸 하냐면, 이것도 제가 리크루팅 할 때 좋은 자료예요. 저는 저를 보고 전달하거든요. 저도 TR90를 그렇게 제대로 하고 나서 제가 제대로 하니까 전달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따라서 하게 되고, 그분이 성공을 하니까 엄청나게 확장이 일어나서 그게 하나의 리크루팅 BR 대리점이 되게 쉽게 되는 걸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대로 해야 돼요. 내가 보여줘야 되니까. 모범이 돼야 되니까. 네. 그냥 이 자료만 보여주면 돼요. 이렇게 해. 나랑 같이 할래? 이제 TR고가 나오는데 이렇게 빼고 나서 같이 이제 유지도 돼. 네. 그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제 목표는 이거. 네. 이걸 시작한 것도 SNS 통해서 그걸 얹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20, 30대야 소통하기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20, 30대를 막 만나겠어요. 네. 제가 막 일부러 어디 막 들어가고 그러지 않은 이상은. 제일 편하게 집안에 앉아서 가장 소통하기 좋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인스타를 하는데, 제 파트너들이나 이제 팀이, 저희 블로그 팀이 있어가지고 블로그를 따로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블로그까지는 저는 좀 하나만 좀 하려고 해서 지금 인스타를 하면서 뭘 활용을 하냐면 그 스토리 올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첨가해서 하고 있고,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뭐 채팅이나 라이브 방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럴 때 SNS도 보면은요,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은 도대체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인스타들 많지 않아요? 예. 그냥 제품만 막 올리고 있어. 뭐 어쩌라고. 그러면 사실 팔로워가 별로 늘지 않아요. 예. 근데 거기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가치를 전달하는 거,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근데 이 가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SNS에 피드 하나 올리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요. 근데 내 방향이 제대로 정해지면 이것도 되게 쉬워요. 그냥 쉽게 그냥 1, 2분 만에 팍팍. 저도 옛날에는 그거 하나 올리려면 2-3시간이에요. 네, 피드 하나 올리려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이걸 왜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내일인데. 자, 이거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보너스도 막 주신대잖아요. 그쵸? 신규 BR 보너스 지금 생긴 거 아시죠? 예. 지금 4월부터 8월까지 지금 여러분 그 뉴페스타 가는 이제 기간들이잖아요. 다 맞물려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보너스까지 주시고, 3천, 4천 하는 거에 따라서 최대 20만원, 240만원까지 6개월 동안 주신다는 얘기고, 또 저는 요거. 이게 등업 하면은 이렇게 준대잖아요. 뭐 티멜트 하면은 4,000불을 주신대요. 웬일이니? 이거 가야죠. 그쵸? 예. 승급 보너스를 이렇게 리더십 승급 보너스를 주신다고 하고요. 자, 제가 이 그림 많이 보여드리죠? 이제 마지막에 온 거 아시겠죠? 네. 저기까지 제가 목표가 있어서 가려고 그래요. 자, 지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빨리 본인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이 방향에 맞춰서 잘 가고 있느냐. 근데 웬만하면 뒤쳐져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앞서서 가는 게 좋아요.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내가 뒤쳐져 있었다면 내가 이걸 앞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꿀 수 있는 기회. 네. 그래서 행동하지 않아서 두려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행동하지 않아서 그래. 시작을 하지 않아서 두려워요. 제가 똑같잖아요. 저 달리기 생각도 못 했다니까요. 그것도 눈 오는데 시작했어? 생각도 못 했어요. 그때 계속 제가 달리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 짓을, 내가 이걸 하고 있네. 이랬거든요. 네. 행동하지 않아서 두려운데 행동하고 시작하고 나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러고 그때 12km를 뛰었어요. 네.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시작을 안 해서 그런 것 뿐이지. 그런데 불편함을 이겨내세요. 네, 왜냐면은요, 인생에는요, 지름길은 없고요,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겨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불편하더라도 이겨내세요. 인간관계 이겨내세요. 네, 내가 못하는 거, 내 능력 이겨내세요. 잘하는 걸 하세요. 잘하는 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못하는 걸 막 쟤는 하는데 나는 해.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고민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 누스키, 제가 지금 제일 칭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항상 그때 그 난리를 치면서 데모하고 막 난리를 치고 파업하고 했을 때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많은 2년 동안 많은 일을 알아보는데, 그리고 더더욱이 A사를 먼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누스키를 선택했다는 거. 정말 칭찬해요. 저는 저한테 칭찬하는 거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을 제대로 했다는 거. 네, 도전했다는 거. 여러분한테도 박수. 스스로 박수. 네, 박수. 네. 여러분한테도 도전과 선택의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